부중지어 소단에 든 물고기 교훈탄탄. 부중지어는 아직 살아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태로운 처지라는 뜻이에요. 부중지어 겉뜻 가마솥 안에 물고기, 속뜻 아직 살아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태로운 처지. 먼 옛날 사나운 도둑이 아주 많았던 시절 이야기야. 콧김을 힝힝대는 말을 타고 큰 칼을 휘두르며 험상궂은 도둑들이 때로 나타났어. 쌀이며 돌이며 달기며 돼지며 옷이며 돈이며 눈에 띄는 물건은 죄다 가져가 버렸지. 도둑대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온 마을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었단다. 난장, 어지러울 난, 마당장. 여러 사람이 뒤섞여 떠들어대거나 뒤엉켜 뒤죽박죽이 된 상태.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도둑이 많았다는 거야. 문제, 물을 문, 제목제. 해답을 얻으려고 낸 물음. 해결하기 어렵거나 난처한 일. 큰 도둑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부잣집이건 가난한 집이건 가리지 않고 찾아왔어. 와서는 돈이고 집이고 논이고 바치고 마치 자기 것인 양 큰소리치며 가져갔어. 큰 도둑 등살에 백성들에겐 나만 아는 것이 없었지. 그렇게 그악스런 큰 도둑이 누구냐고? 바로 벼슬아치들이야. 밑으로는 고을을 다스리는 태수에서부터 위로는 나라를 다스리는 재상에 이르기까지 열의 아홉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 들었지. 욕심욕, 마음심,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 백성들은 많은 세금을 내야 했고 그도 못 내면 땅이나 집을 빼앗겼단다. 그뿐이 아니야. 전쟁이 나면 군사로 끌려가거나 성 쌓는 일에 끌려가 5년이고 10년이고 집에 돌아올 수 없었지. 그러다 보니 집과 가족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아졌어. 다들 춥고 배고픈 서로의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알았단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떠돌던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게 되었어. 가진 게 없으니 남의 재산을 훔치거나 빼앗고는 산속에서 숨어 지냈지. 큰 도둑을 피해 나온 사람들이 또 다른 도둑대가 된 거야. 그 중에 장영이라는 사람이 두목인 도둑대가 있었어. 자기 것이 아닌 걸 빼앗아 먹고 살기로는 여느 도둑들과 마찬가지였지. 하지만 장영은 영리한 사람이었어. 영리할 영, 영리할 리. 눈치가 빠르고 똑똑함. 가까운 마을에서는 절대로 도둑질하지 않고 사람이나 논밭의 곡식을 다치게 하지 않았지. 가난한 집엔 얼씬도 말고 훔친 곡식이나마 나누어 주라고도 했어. 그 덕분에 장영의 무리는 오랫동안 잡히지 않았단다. 어느 해 장영이 숨어있는 마을에 새 태수가 오게 되었어. 이 태수는 백성들을 위하는 훌륭한 관리였단다. 자기 욕심이라곤 조금도 없었어. 백성들은 처음엔 태수를 믿지 않았어. 머지않아 시커먼 속내를 드러내겠지 생각한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태수는 한결같았어. 백성들의 얼굴에도 쪼그라든 살림에도 주름이 펴지기 시작했어. 이제 백성들은 태수를 존경하기까지 했단다. 존경, 높을 존, 공경할 경, 남의 인격, 사상, 행위 따위를 받들어 예를 다함. 새로운 태수가 제법 백성을 위하는 모양입니다. 부하의 이야기를 들은 장영은 눈살을 찌푸렸어. 마을이 평화롭게 되면 백성들이 등을 돌릴 게 두려웠던 거야. 곧 붙잡히게 될 테니까 말이야. 사실 그즘
장영의 무리를 욕하는 백성들이 많아졌어. 산중 식구가 늘어나다 보니 도둑질이 부쩍 늘었고 질서가 흐트러져 사람을 해치는 일이 잦아졌거든. 아니나 다를까 마을이 안정을 되찾자 태수는 도둑들을 물리칠 계획을 짰어. 계획, 꾀할 계, 그을 획. 앞으로 할 일의 순서나 방법 등을 미리 헤아려 정함. 이제 장영의 도둑들을 도와줄 백성들은 없다고 생각한 거야. 태수는 길 한복판에 펄떡거리는 물고기가 가득 담긴 가마솥을 놓고는 군사 서너 명에게 교대로 지키게 했어. 그러고는 아침 저녁으로 와서 가마솥을 들여다보고는 빙그레 웃기만 했지. 그래, 군사들의 움직임은 어떻더냐? 마을을 살피고 온 부하가 보고 들은 대로 말했어. 가마솥 안에 물고기를 지키고 있다고? 부하하하! 다른 도둑들은 배꼽이 빠져라 웃어댔어. 웃지 않는 사람은 장영뿐이었어. 얼굴에 불안한 빛이 가득했지. 까짓것 여차하면 싹 쓸어버립시다. 그럽시다 두목. 숫자로 보나 힘으로 보나 겁낼 게 뭐 있소. 장영은 생각 없이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은 부하들을 둘러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지. 며칠 뒤 태수는 가마솥 밑에다 잘 마른 장작을 쌓아놓게 했어. 사나흘만 지나면 삶아먹기 딱 좋겠구나. 가마솥을 들여다본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 태수가 한 말은 쏜살같이 장영에게 전해줬지. 다 죽어가는 물고기를 삶아먹겠다니 필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야. 그러게. 에이, 우리가 벼슬아치들한테 한두 번 속아봤어? 괜히 거드럼이나 피우며 겁주려는 게지. 도둑들은 여전히 큰 소리를 쳤지만 차츰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불안, 안일불, 편안한,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함. 태수가 가마솥에 불을 지피면 큰일 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 가마솥에 든 물고기라 우리가 딱 그 모양이구나. 아직은 살아있지만 얼마나 가겠느냐. 굳이 불을 지피지 않아도 지레 우리끼리 부딪히다 죽고 말 것을. 장영의 말을 들은 도둑들은 새파랗게 질렸어. 도둑들은 우왕좌왕 허둥지둥 쥐구멍을 찾았어. 아무도 소리치며 나가 싸우자는 사람은 없었지. 자기들이 소단에 든 물고기 신세라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겁이 나고 무서워진 거야. 신세, 몸신, 세상세, 주로 불행하거나 외롭거나 가난한 처지. 도둑들은 스스로 산을 내려가 항복하기로 했어. 현명한 태수 덕분에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골칫거리가 해결된 거야. 물론 태수의 마음을 잘 읽어낸 장영의 덕도 컸지만 말이야. 부중지어란 아직 살아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이 위태로운 처지에 있다는 뜻이란다. 해결, 풀해, 터질 결. 문제를 풀어서 밝히거나 얽힌 일을 잘 처리함. 사자성어 이야기. 부중지어. 가마솥 안에 있는 물고기. 가마부, 가운데 중, 어조사치, 물고기어. 부중지어는 자치통감에 나오는 사자성어입니다. 중국 후한 말 20여 년간 황제를 믿고 외척들의 횡포가 심했던 때였어요. 장강이라는 신하가 황제의 외척을 내몰아야 한다며 15개 조항의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 이후로 장강은 황제의 외척으로부터 미움을 사서 광능군의 태수로 쫓겨났지요. 광능군은 10여 년간이나 장영이 이끄는 도적대의 근거지였어요. 장강은 두려워하는 기색 하나 없이 혼자 도적대의 소굴로 찾아가서는
두목인 장영에게 지난날의 잘못이나 허물을 고쳐 올바르고 착하게 살 것을 권했어요. 장강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은 장영은 저희들이 이와 같이 생활하며 사는 것은 결국 물고기가 쏟아내서 헤엄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말하며 항복을 하였답니다. 부중지어는 큰 위험이 곧 닥쳐올 처지의 사람을 뜻한답니다. 같은 뜻의 사자성어로는 대나무 가지 꼭대기에 서 있는 상황이라는 뜻의 간두지세가 있습니다. 마주논술 이야기. 사자성어 이야기를 읽고 생각을 정리해 보아요. 기억 새기기. 장영의 무리가 도둑이 된 까닭은 무엇인가요? 태수가 존경을 받은 까닭은 무엇인가요? 태수가 도둑을 잡기 위해 솥에 끓이라고 한 것은 무엇인가요? 생각 다지기. 장영은 큰 도둑인 벼슬아치들을 피해 자신도 도둑이 되어 두목까지 되었어요. 장영의 행동은 옳은 걸까요? 옳지 못한 걸까요? 그 이유도 말해보세요. 상상 펼치기. 만약 태수가 가마솥에 물고기를 팔팔 끓이고 있어도 장영이 무슨 뜻인지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그 뒷이야기가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해 보세요. 한자 이야기. 난장, 어지러울 난, 마당장. 여러 사람이 뒤섞여 떠들어대거나 뒤엉켜 뒤죽박죽이 된 상태. 비슷한 말, 뒤죽박죽. 여럿이 마구 뒤섞여 엉망이 된 모양. 아수라장, 싸움이나 그 밖의 다른 일로 큰 혼란에 빠진 곳. 문제, 물을 문, 제목제. 해답을 얻으려고 낸 물음. 해결하기 어렵거나 난처한 일. 비슷한 말, 말썽거리. 트집이나 시비가 될 만한 일이나 사물. 골칫거리. 성가시거나 처리하기 어려운 일. 욕심, 욕심욕, 마음심.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 비슷한 말, 탐심, 탐내는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 야심,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욕망이나 소망. 영리, 영리할 영, 영리할 리. 눈치가 빠르고 똑똑함. 비슷한 말, 총명. 보거나 들은 것을 오래 기억하는 힘이 있음. 썩 영리하고 재주가 있음. 반대말, 어리석음. 슬기롭지 못하고 둔함. 존경, 높을 존, 공경할 경. 남의 인격, 사상, 행위 따위를 받들어 예를 다함. 비슷한 말, 공경, 공손히 받들어 모심. 반대말, 멸시,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겨 깔봄. 계획, 꾀할 계, 그을 획. 비슷한 말, 구상, 앞으로 이루려는 일에 대하여 그 일의 내용이나 규모, 실현 방법 따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생각함. 설계, 계획을 세움 또는 건축 따위에서 목적에 따라 실제적인 계획을 세워 도면 따위로 나타냄. 불안, 안일불, 편안한.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함. 반대말, 안락,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움. 평안, 걱정이나 탈이 없음 또는 무사히 잘 있음. 신세, 몸신, 세상세. 주로 불행하거나 외롭거나 가난한 처지. 비슷한 말, 채수, 신세. 처지, 처하여 있는 사정이나 형편. 해결, 풀해, 터질 결. 문제를 풀어서 밝히거나 얽힌 일을 잘 처리함. 비슷한 말, 타계.
매우 어렵거나 막힌 일을 잘 처리하여 해결의 길을 염. 낙착. 문제가 되던 일이 결말이 맺어짐 또는 문제가 되던 일의 해결을 위하여 결론이 내려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진면 간머리. 움집을 덮어 씌운 지붕 모양에서 따왔어요. 단독으로는 쓰이지 않고 다른 글자의 머리 부분에 함께 쓰여요. 난영난제. 형만한 아우, 아우만한 형. 배움탄탄. 난영난제. 난영난제는 실력이 서로 비슷하여 누가 더 나은지 가리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난영난제. 겉뜻. 누구를 형이라 하기 어렵고 누구를 동생이라 하기 어렵다. 속뜻. 실력이 서로 비슷하여 누가 더 나은지 가리기가 어렵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질고 지혜로운 원님이 살았어요. 원님에게는 진기와 진심 두 아들이 있었는데 형제 모두 아버지를 닮아서 착하고 총명했답니다. 원님은 아침마다 두 형제에게 공부를 가르쳤어요. 자, 내 엄지와 검지가 어떤 글자를 만들었느냐? 사람 인자이옵니다. 형 진기가 말했어요. 옳다. 사람 인자는 이 엄지와 검지처럼 두 획이 만나야 만들어진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이번에는 아우 진심이 말했어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으니 서로 도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루는 원님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오랜만일세, 어서 이리 드시게나. 원님은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두 형제에게 따스한 밥을 지어 올리라고 했어요. 형 진기가 가마솥에 장작불을 지필 때였어요. 형, 이리 와봐. 아버지랑 손님이 재미난 이야기를 나누신다. 그래? 어디? 형제는 이야기를 엿듣느라 그만 밥이 타는 줄도 몰랐어요. 깜짝 놀란 진기와 진심은 원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두 분 말씀이 하도 재미있어서 밥을 태우고 말았습니다. 손님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호호, 남의 이야기를 엿듣다니. 그래, 내가 무슨 말을 했더냐? 어르신께서는 소의 꼬리보다는 닭의 부리가 되겠다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더냐? 남의 뒤를 따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형 진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일을 꾀하겠다는 뜻입니다. 동생 진심이 대답했어요. 손님은 두 형제의 총명함에 환하게 웃었어요. 호호, 장차 큰 인물이 되겠구나. 밥이 탄들 어떠냐? 어서 가져오너라. 원님도 이번만은 너그러이 용서해 주었지요. 며칠 뒤, 원님이 안절부절 못하며 대문 앞을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아버님, 무슨 일이옵니까? 약속이 있어서 친구와 함께 가기로 했는데 너무 늦는구나. 그럼 먼저 출발하세요. 친구분께서 오시면 잘 말씀드릴게요. 그래, 더 늦으면 여러 사람이 기다릴 테니 내 먼저 가야겠구나. 원님을 태운 가마가 바삐 달려갔어요. 뒤늦게 나타난 원님의 친구가 버럭 성을 냈어요. 약속을 어기다니 정말 못 믿을 사람이로군. 그 말에 형 진기가 공손히 대꾸했어요. 약속 시간을 어기는 것도 믿음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동생 진심도 말했어요.
아들 앞에서 아버지를 욕보이는 것도 그러하옵니다. 두 형제의 말에 원님의 친구는 크게 뉘우칠 수밖에 없었어요. 진기와 진심은 훌륭하게 자랐어요. 둘 다 결혼을 해서 아들을 하나씩 낳았지요. 두 손자들은 늘 제 아버지 자랑을 하며 다퉜어요.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형이니까 더 똑똑하죠? 아니야, 동생이지만 우리 아버지가 더 똑똑해. 할아버지는 손자들의 싸움을 말리느라 진땀을 흘리곤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늘 이렇게 대답했지요. 태어날 때는 먼저 나고 뒤에 난 순서가 있어. 형과 아울은 아니었지만 거질고 슬기로움은 누가 더 낫다고 말하기 어렵구나. 이렇듯 실력이 서로 비슷해서 누가 더 나은지 가리기 어려울 때를 난형난제라 한답니다. 사자성어 이야기. 난형난제. 누구를 형이라고 하고 누구를 동생이라 하기 어렵다. 난형난제. 어려울 난 형형, 어려울 난 아우제. 난형난제는 중국 후한 시대에 현령을 지냈던 진식이라는 사람의 일화에서 나온 사자성어입니다. 진식은 학문이 뛰어나고 덕이 높아서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두 아들 진기와 진심 역시 훌륭한 인품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부자를 가리켜 삼군자라 일컬을 정도였대요. 난형난제는 진기와 진심 두 형제에게 실력이 서로 비슷하여 누가 더 나은지 가리기가 어려울 때 쓰는 말입니다. 비슷한 사자성어로는 어느 것이 위고 아래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는 뜻의 막상막하와 거의 같아 다를 것이 없다는 뜻의 대동소이가 있어요. 진식에 얽힌 사자성어에는 양상군자도 있습니다. 어느 해 나라의 흉년이 들어 도둑이 진식의 집에 숨어들었대요. 이를 눈치챈 진식은 모르는 척하고 아들과 손자들을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처음부터 악한 일은 없다. 저 대들보 위에 군자도 무슨 사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훈계하였대요. 그 말을 들은 도둑은 스스로 대들보에서 뛰어내려 크게 뉘우치며 사죄했다고 합니다. 마주논술 이야기. 사자성어 이야기를 읽고 생각을 정리해 보아요. 기억 새기기. 진기와 진심은 어떻게 하다가 밥을 태우고 말았나요? 할아버지는 누구 때문에 더 나으냐는 손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나요? 원님과 손님은 이야기를 엿들은 진기와 진심을 왜 용서해 주었나요? 생각 다지기. 원님은 친구를 기다리다가 먼저 길을 나섰어요. 그것은 잘한 일일까요? 잘못한 일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상상 펼치기. 만일 누군가 엄마와 아빠 중 어느 분이 더 좋으냐라고 묻는다면 무엇라 대답하면 좋을까요?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한자 이야기. 아비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해요.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옆집 부녀는 사이가 참 좋아요. 부녀, 아버지와 딸. 형형. 준영이와 준이는 사이좋은 형제예요. 형제, 형과 아우. 형부와 언니가 조카를 데리고 놀러 왔어요. 형부, 언니의 남편. 아우제. 선생님의 제자로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제자,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 큰아버지는 우리 엄마를 제수씨라고 불렀어요. 제수, 아우의 아내. 용서할 서.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해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줌. 그는 죄를 서면받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서면, 죄나 허물을 용서하고 벌을 면해줌. 먼저 선, 새학기가 되었으니 우선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누구신지 알아야겠어요. 우선, 무엇보다도 먼저, 선생,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약속, 약. 그러면 계약을 하세. 이건 우리 둘만의 약속일세. 계약, 법률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약속. 약속,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정하여 둠. 할아버지 조. 조상님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셨어요. 조상, 돌아가신 부모님 위로 대대의 어른. 조국,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던 나라, 국적이 속하여 있는 나라. 손자손, 할머니는 손녀들의 손을 잡고 함께 나들이에 나섰어요. 손녀, 자식의 딸. 그 가문의 땅은 대대로 후손이 물려받았어요. 후손, 자신의 세대에서 여러 세대가 지난 뒤에 자손들을 이르는 말. 어려울 난, 곤란한 형편. 곤란, 사정이 몹시 딱하고 어려움. 난감한 처지에 놓였어요. 난감, 견디어내기 어려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아비부, 손에 회초리를 든 아버지의 모습에서 따왔어요. 손자손, 아들자와 멜개가 합쳐져 아들을 이어서 메었다는 의미에서 손자라는 뜻이 되었어요.